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4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상승으로 출발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지수 모두 1%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면서 21선 위로 고개를 좀 드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시장에는 다양한 변수와 이벤트들이 있지만 그래도 시장의 종가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지수의 레벨을 올려주려는 모습이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바로 외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엔저 현상이 나오고 있죠. 장중 160엔까지 돌파하면서 3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또 내려왔다라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는데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좀 안정을 찾은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엔화 같은 경우에는 달러당 155엔 지금 움직이고 있고 원화 가치 또한 좀 소폭 내림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장에서 1380원까지 터치를 했다가 현 시점에서는 1374원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 우리가 금융당국이 또 개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외국인의 매수세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고 이번 주에는 뭐 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제롬 파월 연준회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환경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저희 방송에서 오늘도 낱낱하게 풀어볼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주식라방에서는요. 시황 그리고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여기다가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주요하게 봐야 될 만한 일정과 테마에 대한 교육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오늘도 빼놓지 않고 원탑 종목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오직 함께하는 방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오늘도 50분 딱 제한되어 있거든요. 지금 바로 미리미리 함께해 주신 이후에 오늘 장의 원탑 종목도 꼭 한번 확보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방송 도중에 여러분 지루하지 않게 틈틈이 중간중간에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꼭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대표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빅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4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흐른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벌써 2024년도 4월달 사실상 3분의 1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이죠. 근데 지금 시장을 보면은 굉장히 초반부터 지금까지 다이나믹했던 그런 시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었던 시장이 지나고 나면 이 남은 시장은 조금 순조롭게 우리가 좋은 날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좋은 날에도 우리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또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 제가 오늘 시장 분석부터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특급 포인트까지 잡아 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오름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양지수가 1% 가까운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나는 수익을 못 냈다 하시는 분들 오늘 장에서는 다시금 4월의 반짝 스타 종목이었던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상승 시세를 내줬고요. 특히나 전력 관련주, 전선 관련주들도 오늘 장에서 여전히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앞으로 5월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될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앞으로 시장 속에서 눈여겨봐야 될 만한 테마에 대한 교육 거기다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종목 선물까지 들고 왔거든요. 이 모든 부분 저희가 50분 내에 풀어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시간이 부족합니다. 50분이라는 시간이 정말로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오늘 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원탑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익률표 보시면요. 저희 방송 4월달 시장 참 힘들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시장이 계속해서 핑퐁 퐁당퐁당 오르락 내리락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방송 도중에 드렸던 원탑 종목은 시장 대비해서 선전을 했죠.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갈놈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20% 이상의 두 자릿수 때 상승 흐름 가져갔고요. 세명전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또한 저희 방송만의 원탑 종목이었는데 당일 혹은 하루 만에 8%에서 7% 가까운 수익을 드렸습니다. 이런 수익이 다른 데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방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고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만의 보너스 종목이었거든요. 함께하는 방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여러분들이 장중에 심심하실 것 같아서
장중에 저희가 단타 종목으로 돈 일절 받지 않고 보너스처럼 드렸는데 역시나 단 3거래일 만에 무려 9% 가까운 수익을 챙겨다 드렸습니다. 이런 수익들이 다른 데서 아니라 오직 함께하는 방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단타 종목 드리고 있고요. 또 앞으로 시장 속에서 눈여겨봐야 될 만한 테마, 거기에 따른 종목 선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나는 다 챙겨가보고 싶다. 시장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시장 대비해서 내 계좌만큼은 늘 빨간불을 지켜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방송 시간 약 4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미리미리 오셔서 앞으로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꼭 한번 선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시간 짧기 때문에 지금 바로 미리미리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참여형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시장 속에서 나는 수익을 못 내고 있다, 종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까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등등 함께하는 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50분 내내 좀 풀어드릴 예정이거든요. 지금 바로 참여하신 이후에 고민까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빨간불을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8%, 코스닥은 1% 넘게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외국인이 그래도 매수를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주면 다들 좋은 시장이죠. 뭐. 맞아요. 그나마 조금 안도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뭐 아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력 설비 관련주들, 이제 구리 수혜주들 있죠. 구리 가격이 좀 지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뭐 전력 설비부터 전선주들 그리고 구리의 직접적인 수혜주를 받고 있는 이런 업종들 포함해서 그 외적으로는 뭐 유리기판, 이 대표적인 업종들을 좀 제외를 한다면 사실 잔칫날에 먹을 게 막 많이 없는 이 주력 메인 메뉴들만 한두 개 있는데 나머지 업종들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조금씩 그냥 구색 과추기용으로 좀 상승장을 좀 만들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장세들이 사실상 요 며칠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앞으로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업종들 저점에서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업종들은 나중에 진짜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등이 나왔을 때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올라가는 업종들도 그렇고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사실상 이번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도 내 계좌 안에서 눈에 띄게만큼 막 이 회복을 해주거나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오늘 이렇게 시장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좀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는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고 무엇보다 업종 차트 자체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던 선이 있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정확하게 이 라인대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피도 정확하게 지금 2,700선을 다시 돌파하기 위한 그 자리를 조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870선을 다시 좀 돌파해주려는 그런 모습을 좀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지금 이번 주에도 역시나 실적들이나 빅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제 2024년도 1분기 기업들이 활동했던 실적들이 이제 발표될 예정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FOMC라든지 또 고용지표 이런 대표적인 지표들이라든지 지금 시장에서는 뭐 금리 인하가 이제 당분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역시 나오고 있고 한편으로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좀 거쳐 나가야 되는 구간, 사실상 이 구간을 잘 견뎌내 간다면 다시 이제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내가 조금 관심 있게 보던 종목들이 있다면 조금씩 좀 담아가는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사실 제가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로 보고 있었던 거는 외환 시장인 것 같거든요. 일단 오늘장에서 달러당 엔화가 160엔까지 돌파를 하면서 이 34년 만에 최저치까지 지금 찍었는데 현 시점에선 155엔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 또한 소폭이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외환 당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엔화와 이 원화 가치가 좀 방어가 되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사실 어쩔 수 없이 우리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외환 시장이. 그래서 우리 외국인의 매수세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요? 외국인들의 매수세요. 지금 좀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는 건가요? 환율 시장이?
그 차트적으로 딱 봤을 때 이 환율도 결국에는 차트가 만들어지거든요. 어떤 모든 게 다 차트로 만들어지지만 21년도, 22년도 때 한번 이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른 적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때도 1,400원대를 이제 돌파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최근에 올라갔던 부분들을 본다면 그 비슷한 구간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그 비슷한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어느새 다시 이제 좀 두들겨 맞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지만 네. 사실상 이제 좀 이 구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율적인 부분에도. 여기서 만약에 1,350원대를 다시 하향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 전에 있던 원달러 환율의 고점까지 다시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좀 유입되기 굉장히 까다로운 타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장이 지금 어찌됐든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점점 퇴색돼가고 있잖아요. 네.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고금리 자체가 그동안 이제 길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금의 금리가 유지가 될 수도 있어요. 계속 꾸준하게. 이게 평균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또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돼요?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금리와 이 환율도 연관성이 또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되니까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과 금리 정책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체크를 하시는 것이 먼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와 환율까지 체크를 해드렸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지수를 방어할 만한 그런 종목일 것 같습니다. 시장이 상승을 하든 혹은 하락을 하든 내 계좌만큼만 빨간불을 켜낸다면 이거는 뭐 시장 좋은 상황이죠. 일단 저희 함께하는 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시장 대비해서 방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목 선별을 잘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늘 선전을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수익률을 보시면요. 저희 방송만의 원탑 종목이 이렇게나 좋습니다.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갈놈 갈입니다. 갈놈은 가고 있죠. 20% 넘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원탑 종목이 아니라 함께하는 방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돈 일절 받지 않고 장중에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린 보너스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 3거래일 만에 무려 8% 가까운 수익, 그리고 세명전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만의 원탑 종목이었는데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수익을 드렸거든요. 이런 종목들 궁금하다. 앞으로 5월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종가가 계속해서 높여가지다 보니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시장 속에서 내 종목 한번 선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장의 원탑 종목으로 꼭 한번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수익률표를 봤는데 가장 궁금한 거는 역시나 오늘장의 원탑 종목일 것 같거든요. 사실 뭐 테마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도 중요하진 하지만 가장 이 시청자분들이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이유가 바로 오늘장의 원탑 종목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보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원톱 종목의 힌트는요. 제가 AI 관련주로 좀 준비를 했어요. 오. 근데 왜 이 AI주를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가 지금 흔히 보고 있는 업종들이 있죠. 많이 오르고 있는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오르는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사실상 A로부터 시작됐던 수혜주들인 거예요. AI가 사실 지금의 시장의 가장 큰 화두였었는데 그게 AI가 사실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더 이상 좀 오르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 여기에 대한 수혜주를 찾아가지고 시장이 반응을 했던 거거든요. 여기에 가장 첫 번째로 반도체가 있었고 뭐 전력 설비나 아니면 뭐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다양한 테마들이 수혜를 받는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수급들이 몰린 거예요. 근데 막상 보면 진짜 본격적으로 시장이 극대화되고 극성장할 수 있는 것은 AI 시장이에요. AI 자체의 시장입니다. 근데 AI가 한동안 많이 눌리기도 했었고 최근에 다시 한번 요새 들어서 이 AI의 직접적인 수급들이 다시 유입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시점에서 AI를 공략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AI주로 준비를 했었고 자 여기에 대한 힌트 첫 번째 힌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첫 번째 힌트는 애플발 AI가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라는 이슈가 주말 동안에 나왔어요. 이 고품질 언어 데이터 수요가 직접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시장에선 여기에 대한 애플에 대한 AI 이슈로 지금 시장에서 기대감이 동반이 되고 있고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통합 번역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로부터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의 AI가 부각되는 건 결국엔 애플로부터 시작됐고 자, 애플로부터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기업 궁금하시죠? 자, 나머지 힌트도 조금 이따 공개될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자,
자,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힌트 공개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50분 내내 시청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 원탑 종목 때문일 것 같은데 첫 번째 힌트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주라고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시장 속에서 반도체 관련주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전력 설비 관련주 거기다가 원전까지 오르는 이유가 다 AI에 대한 확장세인 것 같습니다. AI를 통해서 확장이 되기 때문에 AI의 열풍을 받고 이쪽 섹터들이 부각을 받는데 역시나 AI 쪽이 찐으로 수혜를 받게 된다면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은 바로 AI 관련주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AI 관련주를 들고 왔는데 일단 오늘 장의 원탑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애플향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애플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사과폰 모두 다 들고 계실 것 같은데 애플향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AI 쪽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점유율 같은 부분도 그렇고 어느 정도 시장에 있어서 좀 확정적으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궁금하다. 원탑 종목 애플향 수혜를 받을 만한 AI 관련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수익리플 보시면요. 저희 방송 도중에 여러분들께 드렸던 원탑 종목이 이렇게나 선전을 했습니다. VT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현대로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세명전기, 한화엔진 등등 다 저희 방송만의 원탑 종목이었는데요. 이런 종목들 여러분 수익 못 챙겨봤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께 단기적으로 빠르게 또 수익 드릴 수 있는 종목 드렸는데 이런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다양한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안 하셔도 되고요. 정말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AI 관련주, 애플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AI 관련주가 시장 대비해서 정말로 선전을 할 수 있을지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종목명이라도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제일 중요한 저희 방송만의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알아봤는데 자, 그래도 방송은 진행을 해봐야겠죠.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핫했던 종목들 위주로 들고 왔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유리기판 섹함 들고 왔습니다. YC캠 vs 캠트로닉스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 사실 4월 달에 이 유리기판 섹터가 스타 섹터라고 불릴 수 있는데 그중에서 YC캠이랑 피롭틱스가 가장 먼저 치고 올라왔는데 오늘 장에서는 캠트로닉스가 사실 대장이거든요. 맞아요. 오늘 캠트로닉스가 사실 이제 장 초반부터 좀 강세를 맞아요. 보였었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시간에 상한가에 들어간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 삼성전기랑 이 캠트로닉스랑 두 개의 기업이 유리기판 관련돼서 MOU를 체결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시간에서 캠트로닉스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두 개의 종목 중에 오늘의 좀 약한 모습을 다소 좀 보이고 있는 캠트로닉스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YC캠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아까 두 종목을 이제 전부 다 보고 있을 시점에는 사실상 이 YC캠의 자리도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결국에 이제 상한가에 다시 들어간 모습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YC캠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추세를 좀 이어나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N자 파동을 좀 그려나가면서 점진적인 우상향 추세를 좀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바로 잡는 것보다 저는 어느 정도 좀 안전 구간이 확보되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내가 대응을 할 수 있고 전략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지금 들어가도 나쁘진 않거든요. 저는 항상 어느 시점에 들어가도 다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대응을 잘해야겠죠. 맞아요. 이 대응이라 한다면은 결국엔 뭐 내가 매수를 어떻게 몇 번에 남아서 이제 진행을 할 거냐 그런 부분도 있고 혹시라도 내가 물렸을 때 손절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절은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느냐 그런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YC캠은 내가 조금 전략이 어렵다 하면은 살짝 뒤로 가시고 두 번째 종목 캠트로닉스를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서 강세를 보여서 장 초반부터 15%대에서 상승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쉽게도 오늘 조금 고점과 시작했던 부분들이 조금 살펴보자면 딱 정확하게 고점입니다. 고점. 저항대에서 맞고 좀 두들겨서 맞고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시점부터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갭 사이가 26,000원대부터 29,000원대까지 약 10% 정도의 갭이 발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좀 메꾸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기서부터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들어가시는 건 첫 번째로 지금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고 전반적으로 두
번째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좀 잡혀야 되기 때문에 26,500원까지 만약에 좀 떨어진다면 이때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단가를 어느 정도 조금 맞춰놓은 다음에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이 정도의 수급세라면 사실상 이 고점 한번 뚫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공략해 보시면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 종목은 유리기판을 제외하고도 재료가 좀 굉장히 다양한 친구예요. 뭐 자율주행도 있고 뭐 기타적인 이 무선 충전된 관련된 재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료가 굉장히 다양한 팔방미닝 같은 친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캠트로닉스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나눠 담으시면서 공략을 좀 해보시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4월 달에 스타 종목이었던 이 유리기판 관련주 들고 왔는데 저희 방송에서 사실 방송 이후에 함께하는 방에서는 보너스 종목처럼 여러분들께 이 필옵틱스 가장 먼저 튀어올랐던 종목들도 드렸잖아요.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오늘 장에선 YC캠이랑 캠트로닉스를 들고 왔는데 만약에 순환매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필옵틱스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필옵틱스도 지금 보면 나쁘진 않아요. 지금 나쁘진 않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캠트로닉스랑 네. 전 종목 뭐였죠? YC캠. YC캠. 네. 이 두 개를 봤는데 네. 사실 두 개의 종목의 공통점이 뭐예요? 눌렸을 때를 기다리자라는 거잖아요. 음. 근데 제가 아까 전에 AI를 얘기를 해드린 것도 그렇고 제가 아까 시황에서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오늘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가장 주력 종목은 이 유리기판도 있지만 2차 전지 종목들이에요. 맞아요. 2차 전지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눌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뭐냐면 우리는 항상 위에 있는 걸 사려고 하지만 남들은 다 아래에 있는 걸 사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도 필옵틱스도 다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상 이미 20% 가까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꼬리를 달아주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고점 인식이 너무 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투심이 회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고점으로 올라가도 이 투매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세 종목 모두 다 공통점이 뭐냐면 차라리 양봉에서 사는 것보다 음봉에서 사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4월 달 핫한 스타 종목군이었던 유리기판 섹터를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캠트로닉스를 선택하셨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움직인 이유가 바로 캠트로닉스가 삼성전기와의 협업이 좀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였는데 제일 먼저 튀어오른 거는 캠트로닉스에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상한가를 말아 올린 거는 YC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는 캠트로닉스를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항대 맞고 떨어진 움직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좀 더 눌림이 오고 갭을 메꿔준다면 우리가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풀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전략이겠죠. 지금 들어가도 되고 나중에 들어가도 되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비중을 넣고 또 전략을 잡는지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이미 저희 방송에서는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서는 여러분들께 이 유리기판 관련주로 수익을 드렸습니다. 수익도 소소하게 드린 게 아니라 정말로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드렸는데 필옵틱스, 유리기판 관련주 올라갔을 때 가장 먼저 튀어올랐던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 5거래일 만에 56%나 넘게 수익을 드렸는데 후발주 찾기가 어려울까요? 이 종목으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캠트로닉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재료가 다양하잖아요. 자율주행도 엮여있고 무선 충전도 엮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매력적인 종목으로 한번 나도 대응 전략 세워보면서 눌림목에서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대응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옵틱스 부럽지 않을 만한 수익 여러분들께 챙겨드릴 자신 있거든요.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나 또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일 것 같습니다. AI 관련주이고 애플량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첫 번째 힌트를 받아봤는데 두 번째는 어떤 힌트일까요? 두 번째 힌트는 아까 전에 이제 첫 번째 힌트가 그거였잖아요. 애플이 이제 AI에 대한 생태계 이제 확장을 위해서 네. 애플도 좀 뛰어들겠다, AI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애플이 이제 또 다국적에 이제 좀 이 제품들을 뿌려내기 위해서는 언어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번역 시스템이.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번역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 번째 힌트. 자 플랫폼을 통해서
수집된 말뭉치를 정제한 이후에 어느 데이터를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기업에다가 우리 이제 이런 말뭉치에서 나온 정제된 언어 데이터들을 자 너네들 이거 데이터니까 여기에 이거 갖다 사가가지고 너네 AI 플랫폼에다 덮어 씌워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를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애플로부터 시작됐던 이런 AI를 제외해놓고 나더라도 번역 쪽으로도 많이 좀 이미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는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인지는 사실상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한 힌트는 제가 또 노란톡방 안에서 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 힌트밖에 못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이따가 차트도 같이 보겠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전략을 잡고 공략을 한 포인트는 제가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알려드릴 테니까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 원탑 종목에 대한 두 번째 힌트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첫 번째 힌트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주이다. 그리고 애플향으로 AI 생태계가 확장됨에 따라서 우리가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번역 플랫폼까지 갖고 있죠. 언어 데이터를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했는데 이쪽으로도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 AI 열풍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전선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또 원전까지 또 이 수혜를 뻗어 나가고 있는데 찐 AI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도중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드리고 있거든요.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오늘장에 정말 아무 종목이나 챙겨드리는 게 아니라 갈만한 AI 관련주 딱 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다양한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이제 2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미리미리 참여하신 이후에 꼭 한번 확보해 나가시면서 정말로 매매 안 하셔도 되거든요. 정말로 이 AI 관련주들이 이런 식으로 수혜를 받으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가는지 안 가는지 꼭 한번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이 또 라이브 방송 또 여러분들과 참여형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알찬 방송 풀어갈 수 있거든요. 방송 시간 24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뭐 종목에 대한 고민도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혹은 저희 지금 메인 코너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하고 있는데 나는 이 종목이 더 좋은 것 같다 등등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두 번째 섹터, 두 번째 대결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구리 관련주 들고 왔는데 참 구리 관련주 저희 방송에서 몇 번이나 다룬 것 같은데 대원전선은 정말로 그래서 제 눈에 익숙한 종목인 것 같거든요. 전선 세 세트는 뭐 이제 그러니까요. 이제 뭐 차트도 이제 눈에 익게 그러니까요. 생겼어요. 근데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조금 선택을 해보자라고 한다면은 저는 대원전선도 지금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몇 주째 지금 대원전선을 밀고 있는데 네. 역시나 오늘도 대원전선이다. 4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도 대원전선을 꼽으시는 맞습니다. 걸까요? 근데 지금 두 개의 종목을 보면은 네. 사실상 에코에너지가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원전선의 차트는 오늘 좀 어찌다 보면은 기존에 또 상승 부분을 눌렸다가 다시 재차가고 있어서 저는 그 두 개 중에 결국은 대원전선이 또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근데 두 개의 차트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네.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좀 만들어낸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뭐 지금 시장의 모멘텀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시점이지만 고점 부담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두 개의 종목을 이제 살펴봤을 땐 대원전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대원전선은 이제 올라가는 시점에서 눌림목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 시점이라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종목을 살펴봤을 때는 대원전선은 고점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고점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도 충분히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LS 에코에너지가 조금 더 나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에? 근데 왜 대원전선을 선택하셨어요? 대원전선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굉장히. 근데 이 쉬는 그럼 이 구간이 종목은 사실상 그러면 보유자의 영역인 건가요? 두 개 다 보유자의 영역인 건 맞아요. 두 개 다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지만 사실 가장 궁금한 게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워낙 시장에서 AI 그리고 계속해서 뭐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그리고 구리값의 또 상승세로 인해서 시장에서 선전을 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될까 그게 가장 궁금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리 관련주도 그렇고 전선 관련주들도 그렇고 네. 다 비슷하게 성향이 띄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구리 관련주 같은 경우는 구리에 대한 이슈 자체가
지금 결국에 신고가를 계속 써내려가면서 네.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의 지속성은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 구리자 가격도 원자재 가격들도 그렇지만 신고가를 써냈을 때는 사실상 그 가격대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들도 수혜주들도 역시나 비슷하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을 받을 때마다 사실상 전략 잡고 들어가는 게 우리가 또 시장에 대한 트렌드에 맞게끔 매매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여전히 우리가 좀 봐야 될 만한 종목은 두 종목 가운데서 대원전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는 좀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대 아닐까 싶습니다. 워낙에 이슈를 받고 오름세를 보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올리는 말에 다가 타야 될지 계속해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이런 종목에 대한 전략도 받아가시면서 수익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 방송이 참여형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반응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박수정님께서 또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4월 26일 매수가 18,220원인데 목표가와 손절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2차 전지 관련주라고 엮일 수 있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지금 외국인들도 그렇고 저가 메리트가 좀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화학 업종이에요. 화학, 2차 전지 업종이라는 네.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솔루스 첨단소재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지금 저점에서 바닥을 굉장히 잘 잡았어요. 차트적으로 본다면. 이 바닥을 굉장히 잘 잡았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상승 파동이 다시 이어지고 있는 시점인데 저는 주목해 보라고 하고 싶은 이 기준봉 자체가 이때 장대 항목이거든요. 이때 장대 항목 나온 이후로부터 지지 구간을 좀 살펴봤을 때 17,200원 대지 한 300원 정도 이 라인대에서 지금 지지 구간이 형성되어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간이 만약에 깨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한 전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 종목이 떨어져도 물타기로 대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좀 떨어졌을 때 더 물타거나 더 떨어지는 게 보기 싫다라고 하신다면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18,200원의 매수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이 17,300원대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손절폭을 좀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나마 한 잠시만요. 대략적으로 지금 18,200원대부터 자, 18,200원대부터 대략적으로 한 4% 정도가 돼요. 4%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 수익률을 대비했을 때 손절폭이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내가 조금 추가 매수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조금 하기 싫다라고 하신다면 17,200원대의 손절을 조금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21,000원대, 못해도 이때가 저항대예요. 계속 맞고 떨어지는 라인이 있잖아요. 두 번의 상승이 좀 보여졌었는데 이때 당시 저항대를 좀 막고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 1차적인 목표를 좀 잡고 분할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 22,000원 라인이 다시 재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남은 구간을 조금 더 끌고 25,000원대까지 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도 또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2차 전지 관련주 지금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세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을 만한 이런 섹터일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또 매수가와 또 매도가와 목표가, 손절가 등 자세한 전략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알려드렸는데 나는 좀 더 확실하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진행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오늘 또 주요하게 봐야 될 만한 테마에 대한 교육도 또 진행해 드려야 되고요. 또 원탑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다 풀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꼭 한번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전략까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또 수익률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역시나 오늘장에서도 좋은 원탑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VT, 현대로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세명전기, 한화엔진 등등 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드린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이 실적도 괜찮고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만하니까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린 거겠죠. 이런 종목 오늘도 또 들고 왔습니다. 오늘장의 원탑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힌트
AI 관련주이고요. 애플량으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힌트 같은 경우에는 언어 플랫폼을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했는데 이쪽으로도 또 매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갖고 원탑 종목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 번째 힌트는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시고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저희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미리미리 함께해주신 이후에 오늘장의 AI 관련주 사실 최근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던 이 HBM 관련주,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AI의 열풍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였던 거고요. 전선 관련주, 전력 설비 관련주도 AI의 확장으로 인해서 수혜를 봤던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AI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AI 관련주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궁금하시잖아요. AI가 확장이 되면 어쩔 수 없이 AI 관련주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AI 관련된 원탑 종목으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16분밖에 남지 않았고요. 이 자리에선 저희가 전략까지 다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오늘장의 원탑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하신 이후에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측 하단에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대표님과 함께 교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원탑 종목이 어떤 건지 기억나시나요? 아까 전에 제가부터 말씀드렸던 AI 관련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한 힌트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두 가지 어떤 게 있었죠? 애플로부터 시작되는 AI에 대한 호재성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 제가 들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기업에 대한 재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두 가지 언어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에 힌트는 어떤 것이냐? 차트에 대한 힌트예요. 자, 차트에 대한 힌트. 자,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나타나는 장대 양봉. 자, 안 그래도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바닥을 확인하는데 갑자기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것인지 그리고 왜 올라가는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재료도 보고 차트도 조금 이따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에는 또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떠한 일정들이 이번 주에는 시장을 또 주도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유리기판이나 뭐 아까 전에 살펴본 구리 관련주들 대표적인 이슈들을 좀 달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외적으로 올라가는 업종들이 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이슈는 바로 화장품인 것 같아요. 화장품도 오늘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화장품이 왜 갑자기 이렇게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3월 달에 관광 통계라는 지표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매출 증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작용을 한 거겠죠. 자, 이 이슈는 화장품은 요즘에도 요 근래에도 지속적으로 수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화요일에는 내일은 이제 반도체의 실적 발표가 나오는 날이에요. 대표적인 기업이죠.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번 주 화요일, 즉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좀 어느 정도 그려가던 삼성전자의 실적 이번에는 또 어떻게 나올 것인지 여기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또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리기판에 관련돼서 이번에 삼성전자도 여기에 대한 이슈를 또 냈어요. 이 유리기판에 직접적으로 활보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기대감도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수요일. 자, 수요일은 여러분 쉬는 날입니다. 증시가. 쉬는 날인데 자, 밤에는 일을 해요. 미국 증시는 일을 합니다. 자, 미국 FOMC에서의 회의 발표가 있어요. FOMC에 대한 결과 발표가 수요일 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거대한 이벤트가 두 개가 연달아 붙어 있죠. 자,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증시의 가장 상승 모멘텀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PBR 관련주들의 이슈. 자,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계획 가이드를 여기에 대한 라인을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해요. 자, 사실상 저 PBR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들 자, 지금도 꾸준하게 우리 모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맨날 올라가는 거 보잖아요. 유리기판, 구리 관련주들 이런 것만 보잖아요. 자, 근데 화장품이나 저 PBR 관련주들은 우리들 모르게 뒤에서 차트를 우상향으로 쭉쭉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종목들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금요일에는 2차전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화요일 날에도 2차전지의 신규 상장 종목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 써진 않았는데 이날도 2차전지 신규 종목이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2차전지가 화학 업종들이 저가 매수세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붙어주고 있지만 이번 주는 두 개의 대표적인 신규 상장주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화학 업종에 대한 수급들 충분히 쏠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업종들은 지금 포트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넣어두시면 굉장히 수익을 좀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의 테마 이슈 일정 정도는 미리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이슈는 사실 오늘 나왔기 때문에 지난 이슈가 되겠지만 저는 이 이슈를 조금 시작으로 다시 한번 화장품 업종들에게 조금 활기를 띄워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난 1분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340만 3천 명으로 코로나19 이후로부터 분기 기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고 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이후로부터는 이 화장품 업종들도 그렇고 뭐 여행업종, 면세점 이런 대표적인 여행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굉장히 실적들도 다 떨어지고 막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워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방한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여기에 따라서 관련 업종들의 매출도 다시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이 최근에 또 여기에 대한 실적주로서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겠죠. 자, 3월 방한객은 전년 동월 대비 86%가 증가를 했대요. 3월에 149만 명이 방한을 하면서 2019년도 동월 대비 97% 수준을 회복했다라고 합니다. 다 회복했어요, 이제. 그렇다면 화장품 관련주들을 예를 들어봤을 때, 자, 2019년도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부터 어떻게 됐죠?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매출이 다시 어떻게 돼요?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마찬가지 실적에 따라 내려갔었던 그 주가들도 다시 반등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도 지금 굉장히 바닥을 조금 잡아가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지금 공략하기 딱 좋은 시점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들 파마 땡땡땡이 있고 땡땡 아나가 있고요. 땡땡 바이오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세 개의 기업들 중에는 이 땡땡 아나가 사실상 화장품 대장주 축에 좀 속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이미 수익도 받지 않아요? 맞아요. 이 종목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로이 대표님께서 수익을 한번 주셨던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에는 제가 한번 수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으로. 자,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하시는 방으로 지금 바로 오시기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제가 아까 전에 목요일에 뭐가 있다라 그랬죠? 저 PBR 이슈가 있다라 했어요. 저 PBR. 사실상 이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기 위한 배경에는 저 PBR 관련주들의 힘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 자, 밸류업 띄우는 정부 이번 주 목요일이죠.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자,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가 밸류업 공시를 최소 연 1회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 자체를 담을 전망이라고 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지금의 이 밸류업 가이드를 라인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기존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처음 발표가 됐을 때
자, 그때 어느 정도 기대감이 동반되면서 관련주들 막 다 상승했었잖아요. 근데 막상 구체적인 게 없다 보니까 실망감에 주가가 어느 정도 다시 조정 기간에 좀 들어갔었는데, 자, 어느새 정부도 이걸 안 거예요. 아니, 증시 부양 정책이라고 내놨는데 사실상 증시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안 되겠다. 민심을 좀 다시 회복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 구체적인 가이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밸류 프로그램 진행할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진짜로 뭔가 나오나 보다. 여기에 대해 진짜 우리가 좀 투자를 해도 되겠다라는 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로 저 PBR에 대한 수급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관련주들이 조금 이런 기대감이 있음에도 다소 좀 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좀 담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저는 대표적으로 저 PBR 관련주 한다면은 은행 업종들이 굉장히 조금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땡땡 금융지주가 있겠죠. 그리고 땡땡 금융도 있을 것이고요. 참고로 이 종목은 저는 최근에 이 종목들 2개를 포함해서 3개를 포함해가지고 최근에 이 은행 업종들의 차트를 보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 은행 업종들이 보여주는 이 차트 흐름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좀 그려나가면서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 고점을 다시 돌파하기 위한 눌림목 자리였거든요. 근데 저 PBR 관련주들이 어느새 좀 많이 올라와 있기도 하지만 막상 아까 같은 이런 일정들을 본다면 아직 더 올라갈 구간이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담아야지 나중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올라가서 잡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 대한 종목들 제가 함께 하시는 방에서 전부 다 공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나 이 저 PBR 관련주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함께 하시는 방으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주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일정과 테마에 대한 교육까지도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테마 같은 경우에는 2가지 테마 들고 왔죠. 화장품 테마 그리고 저 PBR 관련주들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화장품 안에서는 땡땡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저 PBR 관련주는 금융주를 중심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3가지 종목 들고 왔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PBR 관련해서 또 이슈가 나오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 미리미리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거든요. 관련주들 궁금하다, 관련주들에 대한 전략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이 이제 5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5분 안에 오시지 않는다면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문이 바로 삭제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미리미리 함께 하신 이후에 이번 주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저 PBR 관련주에 대한 전략까지도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분도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바로 미리미리 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원탑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원탑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아까부터 시작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AI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자, AI가 오늘 왜 또 다시 뜨고 있죠?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 전반적인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 AI가 다시 부각되는 이유는 지금 또 애플이 이 AI 생태계에 직접적으로 뛰어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플랫폼도 조만간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수혜주들, 번역 플랫폼 업체들이 지금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 자, 플랫폼을 통해서 수집된 말뭉치를 정지한 이후에 언어 데이터를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수 기업에게 관련된 데이터 판매 이력이 지속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재료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여러분, 차트를 지금 보시면 이때 당시에 수급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던 2개의 장대 항봉이 있어요. 근데 이때 이후로부터 본다면은 주가는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지 않는, 수급이 이탈되지 않는 흐름들이 지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근데 어느 정도 내려오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 바닥을 짚고 나서 갑자기 뭐가 나와요? 장대 항봉이 나와요. 장대 항봉. 근데 그 장대 항봉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상승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고요. 자, 계단식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를 크게 달고 어느 정도 조금 내려온 시점이지만, 저는 오늘 내려온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반대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눌림목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일봉상으로는 누가 봐도 올라가고 있지만 분봉상 시점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다가 살짝 눌려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그게 핵심 포인트겠고요. 자, 이 눌림목에 우리가 같이 공략을 해볼 수 있도록 제가 전략 잡아 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는 방에서 전략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AI 관련주라고 했습니다. AI 관련주인데 애플양 이 AI 생태계 확장에 따라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힌트 같은 경우에는 언어 플랫폼을 또 하는 회사라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출도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 흐름을 봤을 때 바닥 확인 후에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후에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분봉으로 봤을 때는 살짝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좋을 만한 타점일 것 같거든요.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 오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다양한 전략에 대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QR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